자, 구글이 드디어 AI 슈퍼컴퓨터의 미래를 공개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아이언우드. 오늘은 이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게 앞으로 AI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건 말이죠. 사실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차세대 AI, 특히 요즘 많이 쓰는 거대 언어 모델을 제대로 돌리려면 과연 어떤 컴퓨터가 필요할까? 그 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합니다. 자, 그럼 스케일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9216개? 이게 무슨 노트북에 들어가는 칩 개수가 아니고요. 하나의 거대한 AI 두뇌를 이루는 TPU, 그러니까 텐서 처리 장치의 개수입니다. 이전 세대 슈퍼컴퓨터보다 2배 이상 커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이 9,000개가 넘는 칩들을 먹여 살리려면 데이터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아이언우드는요, 무려 1.77 페타바이트의 고대역폭 메모리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와 있는 제일 큰 AI 모델도 그냥 통째로 메모리에 올려놓고 바로바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바로 연산 능력이죠. 42.5 엑사슬롭스. 엑사라는 단위가 10의 18제곱, 그러니까 초당 100경번 연산한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FP8이라는 저정밀도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이게 AI 추론 작업에는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바로 이런 숫자들, 이 말도 안 되는 스케일 때문에 아이언우드를 그냥 컴퓨터가 아니라 AI 시대를 여는 슈퍼컴퓨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이런 숫자들만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 왜? 구글은 도대체 이런 괴물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추론입니다. 이전 세대 TPU들이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그러니까 공부시키는 데 집중했다면 아이언우드는 이미 똑똑해진 거대 모델을 실시간으로 실행하는 데 모든 걸 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나에 오늘 날씨 어때? 하고 물어볼 때 그 대답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바로 그 작업, 거기에 모든 걸 쏟아 부은 거죠. 이게 그냥 빨라지기만 한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똑똑하게 빨라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와트당 성능, 다시 말해 똑같은 전기를 써서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나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보이죠. 이전 세대인 트릴리움보다 2배, TPU4에 비하면 거의 6배나 효율적이에요. AI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그냥 성능 개선이 아니라 앞으로 AI를 계속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의 생존의 문제인 거죠. 물론 이런 괴물 같은 성능을 내려면 대가가 따릅니다. 전기를 무려 10메가와트나 써요. 웬만한 소도시 하나를 통째로 밝힐 수 있는 전력이죠. 이 엄청난 열을 식히려고 구글의 3세대 순행식 냉각 기술이 들어갔고요. 심지어는요, 이 데이터 센터가 있는 지역 전력망 전체가 휘청거리지 않도록 전력 사용량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기능까지 들어갔다니까요. 스케일이 정말 다르죠? 아니 근데 칩 개수를 이전보다 2배 넘게 늘린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수천 개의 칩을 어떻게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게 만들었을까? 바로 여기에 아이언우드의 진짜 비밀병기가 숨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 차이가 눈에 확 들어오죠? TPU4 때 4,096개도 정말 대단했는데 아이언우드는 9,216개로 아예 판을 새로 짰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단순히 칩을 더 많이 꽂은 게 아니라 이 칩들을 연결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 비밀 병기가 바로 이 OCS, 광회선 스위치라는 겁니다. 이걸 옛날 전화 교환 시스템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수천 개의 칩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OCS가 빛을 이용해서 물리적인 연결 통로를 실시간으로 바꿔주는 거죠. 덕분에 전체 시스템을 마치 레고 조립하듯이 필요에 따라서 막 이리저리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유연하죠. 하지만 칩이 9,000개가 넘어가면 문제는 혹시 고장이 날까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고장이 나느냐가 됩니다. 칩 하나면 딱 멈춰도 수백만 달러짜리 AI 작업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언우드는 설계 단계부터 RAS, 그러니까 신뢰성, 가용성, 서비스 용이성, 이 세 가지에 거의 모든 걸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언우드가 고장에 대처하는 방식은 진짜 똑똑해요. 일단 처음부터 스페어 칩을 넉넉하게 준비해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하나가 딱 고장나면
OCS가 즉시 그 녀석을 네트워크에서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은 마지막으로 저장했던 지점부터 멀쩡한 칩들로 바로 작업을 다시 시작해요. 결국 개별 부품이 고장나도 전체 시스템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숲을 봤다면 이제는 나무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그 심장, 실리콘 칩 안에는 대체 어떤 놀라운 기술이 숨어 있을까요? 아이언우드 칩은요, 그냥 하나만 자란 게 아니에요. 거의 기술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건데요. 구글 최초로 멀티 칩렛 설계를 써서 더 크고 강력한 칩을 만들었고요. 최신 HBM3E 메모리를 꽉꽉 채워서 데이터가 막히는 걸 막았죠. 하드웨어 자체에 보안 기능을 심었고, 그리고 이건 진짜 대단한데 AI를 이용해서 칩 설계를 최적화하기까지 했어요. 요즘 거대 언어 모델들은요, 데이터를 먹는 괴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아이언우드가 이 괴물들을 어떻게 배불리 먹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칩 하나가 1초에 무려 7.3TB의 데이터를 처리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넷플릭스에 있는 모든 영화를 1초 만에 다운받는 것과 같은 속도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AI가 자기 자신을 돌릴 하드웨어를 직접 설계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구글은 AI를 써서 칩 안에 들어가는 회로와 부품 배치를 최적화했어요. AI가 더 좋은 AI를 만드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엄청난 성능, 미친 확장성, 최첨단 칩 설계까지 다 봤는데요.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핵심 아이디어, 그 철학은 과연 뭘까요? 아이언우드의 진짜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구글 엔지니어의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전력 효율성. 왜냐하면요,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땅도 공급할 전기도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AI 전쟁의 최종 승자는요, 단순히 가장 빠른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주어진 전력으로 가장 많은 일을 해내는, 즉 가장 효율적인 칩을 만드는 회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언우드의 진짜 대단한 점은 칩 하나가 아니에요. 바로 시스템 전체를 본다는 겁니다. 실리콘 칩부터 극을 시키는 순행 렉, 데이터 센터 전체의 제어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게 최고의 효율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구글이 보여주는 AI 인프라의 미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컴퓨팅 파워가 부족해서 감히 던져보지도 못했던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만약 아이언우드 같은 시스템 덕분에 컴퓨팅 파워가 더 이상 제약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으신가요? 어떤 문제를 풀게 하고 싶으세요? 아이언우드가 열어젖힌 미래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